자,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토론을 좀 즐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탄핵부터 챙기겠다고 했습니다만 글쎄 대선 일정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야권 이야기, 문재인 대표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새로 공동 선대본부장 영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두가 호남 출신이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또 전남 목포 출신의 이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어떤 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인물이고요. 송영길 의원, 네. 고흥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이죠. 지난해 8.27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 친문 인사인 추미애 전 대표와 맞붙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내 통합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도 주고 있고요. 이외에 김상곤 전 교육감, 그리고 임종석 전 의원, 이러면서 모두 다 이제 호남 출신으로 이제 호남의 동향을 살피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맡아서 이들이 자리에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 출신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 올인 하겠다는 거 뭐 전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윤철 목포, 김상곤 광주, 송영길 전남 고흥, 임종석 정남 장흥 4명의 후 공동선대위원장 현재까지 임명한 사람들 모두 전남뿐이었네요. 전북도 없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친문을 위해 선대본부장 맡았지만 사실 우리 당내에 이런 패권주의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좀 강하게 풍기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게 작용했다고. 뭐 그런 것도 요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캠프에는 무슨 비선이다, 삼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또 당의 소위 말한 비문, 비주류 후보 의원님들과도 잘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들의 소외감을 달래시는 자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5.18 정신이 중간에 지난번 대표 때는 강령에 그게 삭제되냐 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계승 발전해 가는 모습을 갖출 때 저는 호남 민심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얘기를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일단 근데 오늘 저 김상곤 전 교육감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었는데 기자회견 하려다 말았다면서요. 취소한 건가요? 국회에서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원래는 예정을 해 있었는데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캠프 측 관계자가 아직 영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언론에 미리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좀 곤란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70% 정도는 그래도 영입이 진행이 됐고 송영길 의원이 정론관 브리핑이랑 좀 시간이 맞으면 맞부딪히면서 네. 어떤 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아까 이제 삼철이란 말 나오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름에 철자가 들어간 세 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럼 뭐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파다하죠.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3인방이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3철이 있다라는 얘기들.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전해철 의원이죠. 양정철 전 비서관. 양정철 비서관이군요.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진명 전 장관에게 배째 드리란 말이죠. 그럼 째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던 이제 그 비서관인데 네. 저 쓰리철의 얘기들 사실 2012년 대선 과정에도 나와서 그때도 이제 저 세 사람들이 우리는 문재인 전 당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체 공직은 맞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의 뭐 한 4년 넘게 지난 지금에도 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세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 비선인지 아닌지는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측근,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게 주변에 비선 실세가 많고 정말 측근이 많다. 그래서 저 세 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선대위원장 가면서 저런 말을 선제적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없애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정책 그리고 행보에 관해서 저 세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은 영향 끼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속보가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원래 이번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있었잖아요. 난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난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대선 주자를 모아놓고 얘기한 토론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공식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사실 대선 출마하고 안 하고가 뭐 선거법상 뭐 지위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나는 대선 출마 안 했다고 했으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 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 안 할 거라 생각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각종 캠프를 꾸려서 사람을 영입들 하고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북 콘서트를 하면서 본인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대선 후보 행보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듣고 싶은 말도 듣고 상대방과 치고받고 토론해야 되는 그 정말 중요한 토론의 자리를 나는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도 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광주 토론을 안 하겠다는 저 문재인 전 대표의 태도를 과연 광주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1위 후보기 때문에 몸조심하느라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런 어떤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 저게 문재인 전 대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는 뭐 악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제 토론은 이제 뭐 그야말로 오랫동안 생각했던 고민의 총량,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는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토론이라는 게요. 네. 그 어떤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난상 토론이 이뤄지다 보면 그 후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왔던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네. 물론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뭐 피하기 위해서 몸을 사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네. 적극 이용해서 자신의 정책을 좀 알리고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텐데 좀 저렇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구수한 사투리를 쓴다는 것 한 가지 알고 있고요. 또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신경 써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발음이 좀 샌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토론 솜씨랄까 말솜씨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사실 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 네.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 기자들이 이제 그 기자 인터뷰를 사용할 때 보면 네. 굉장히 좀 짧게 잘라서 핵심만 잘라내기가 좀 어려운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만큼 그 생각이 좀 신중하기 때문에 말을 좀 천천히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건데요. 토론에 있어서 이런 그 빠르게 공격을 받고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는 토론에 있어서는 네. 좀 그런 데에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은 YS 때 저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92년 대선 때 정주영, 김대중, 김영삼 이 세 사람 붙었을 때도 앞서가는 YS가 계속 토론을 안 하겠다고 뺐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근데 그때랑 지금은 언론 환경, 어떤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하던 그 시절만 해도 사실은 TV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언론 환경도 제약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언론 매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우리 정치에 관련된 프로들을 워낙 많이 방송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들이 사실은 90년대 초반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 사태도 어떻게 보면 2012년에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증이 중요한 대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게 되면 검증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토론하고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후보들의 정말 정책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좀 그런 토론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건 이렇게 쭉 앞서가는 것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뭐 굳이 상대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의 역할 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다음 토론 기회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희정 후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안보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자, 보수 진영들이 주최한 그 토론에 나섰습니다. 안희정 대표가 했던 얘기 잘 들어보면 최근에 하는 중립지대 포지션이 느껴지실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관이 느껴지실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사자 안보 체계와 공동의 번영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듭시다.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 기획과 타격 능력과 그 전쟁을 수행할 독자적인 능력 기획을 가져야 합니다. 우방인 미국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유정 기자 어떠세요? 네, 안희정 지사는 1월 달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쾌를 이어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되 우리의 자주국방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사실 우파 쪽에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 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자주국방의 힘을 길러서 사드까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난 사드 배치는 반대다. 그러나 이미 결정났으니 이걸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한 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작권도 가능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장성들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시정 행정부랑 합의를 해서 가져오기로 한 거 이명박 정부가 한번 미뤘고 박근혜 정부 한번 또 미뤘잖아요. 아니 우리 군 장성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넘겨와서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치인이 왜 자꾸 미국한테 매달리냐, 왜 스스로 못하냐라고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가 사실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야 작전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 큰 대명제 자체에 반대한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다만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 과연 가져온다고 했을 때 당장 그 방위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미군이 다 빠졌을 그 전시에 우리가 그럼 미군의 도움 없이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네. 목표 자체는 사실 전작권을 가져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 저 얘기는 만약에 당장 내년에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우리가 재정을 튼튼해서 국방비를 투입을 하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아직 강론적인 측면은 없기 때문에 네. 저것이 이제 보수들의 표심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큰 명제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와 방법, 그 단계적 해결책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안희정 지사가 중간지대 포지션을 잡으면서 보수 주권자들이 조금 흘러들면서 쭉 앞섰거든요. 자, 그동안 약간 지지율이 빠졌던 이재명 시장 오늘 책을 냈습니다.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냈는데 책 제목이 9분 8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출판 기념회에서 내온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수조조차도 없었던 무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갔던 대규모 공장, 고무라고 하는 공장에서는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도 이 손가락에 고무가루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옮겼던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프레스에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팔이 이렇게 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시계 공장, 얼마 전에 제가 출마선을 했던 그곳에서는 화공약품으로 코의 후각을 거의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매우 어려운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이번 책에서 이런 어린 유년 시절 또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절, 대학 시절 이야기된 성장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무수저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강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2부에서는 통일 안보나 경제 정치 이런 뭐 각종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어놔서 어떤 그 대권 행보로서의 어떤 적절한 시기에 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9분 8이란 제목, 저에게 작은 글씨로 보니까 이 9분 세상을 내가 바로 펴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했었던 얘기 중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억나시나요? 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본 학생들을 만난 문재인 전 대표가 경찰대학교 나오면 간부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그 밑에 순경부터 시작하는 거 바꿔놓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재고해보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재명 시장도 관련된 얘기를 좀 내놓았습니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법시험,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과의 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존치하도록 입장을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바람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평등한 것 아니냐. 누구는 왜 중간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노량진에서 문재인 대표가 조금 보였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공장을 전전하면서 하다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사법시험을 통해서 이제 저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이 기회의 사달인데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얘기인 거죠.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아마 얘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법고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뭐 경찰庁바로 간부가 된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사시가 좋은지 로스쿨이 좋은지 그걸 떠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앞에 저 이제 로스쿨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 논거가 저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이러하기 때문에 로스쿨이 장점이 있으니까 로스쿨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참여정부에서 그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뒤집을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참여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가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내가 찬성했으니까 나는 못해. 라는 저 얘기는 사실은 논거 자체가 결과는 뭐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사실 할 것인지 로스쿨 할 것인지 그 로스쿨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는 논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유준 기자,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4명의 야권 후보만 저희가 골라봤거든요. 잇 아이템, 이 말조차 좀 생소합니다. 잇 아이템, 이게 뭔가요? 뭐 요즘에 뭐 핫한 아이템 같은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문재인 후보 하면 우리가 안경을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안경을 2012년 대선 때부터 착용을 했는데 덴마크산입니다. 가격은 그렇게 뭐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땡땡 뭐라고 부르는 회사의 안경으로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 티타늄 소재다. 실용적이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기억납니다. 저 굉장히 비싼 의자에 앉아서 독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 몇백만 원짜리 의자 쓰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안경값도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 눈에 띄는 건 안경이 5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네요. 네,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에 관심이 많은데 저 정도 되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매일 쓰기 때문에 또 비싼 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보면 터틀넥, 이 목에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자주 착용합니다. 네. 사실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좀 많은데 안희정 지사는 좀 이걸 많이 착용해서 약간 안희정 지사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또 네.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착용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 안경테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안경테와 같은 회사라는 점이 굉장히 이채롭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표인가 보네요.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도 저 안경을 썼고요. 정진석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저 안경을 사용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안경이라고 좀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제 땡땡땡땡이라는 브랜드의 안경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 사람의 정치인이 같은 브랜드의 덴마크산 안경을 썼다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은 어떤가요? 이재명 시장은 지금 양복 차림인데 아래에 보면 운동화입니다. 아, 양복의 운동화네요. 네, 좀 언밸런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발로 뛰는 정치인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착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게 좀 캔버스화라서 저런 네. 것들을 종종 착용하고 다닙니다. 아, 지금 신발을 보이네요. 진짜로 저렇게 하네요. 네, 저렇게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연설도 하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 볼까요? 뭐가 특징적인 잇 아이템일까요? 네, 지금 안 전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손목을 보시면요. 여긴가요? 검은색 밴드가 차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네요. 핏빛이라고 해서 심박수나 운동량을 좀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이제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핏빛이라 그러면 잘못하면 막 피의 색깔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영어 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손에 차는 웨어러블 기계인데 네. 안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중랑천을 아침마다 뛰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뭐 그 체력이 많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걸 차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이제 심박수나 뭐 운동량 이런 걸 체크해서 체력을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주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송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걸 같은 제품을 차고 있는데요. 비슷한 제품, 같은 제품을 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아, 그 사람이 안철수 사람이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아, 마패 같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야당 후보의 잇 아이템. 아, 꼭 갖고 싶은 물건, 특징적인 물건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